수백 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해외 전통시장.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곳은 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페인의 산타 카테리나 시장인데요. 무려 8년간 재건축 사업을 한 끝에 지금의 관광 명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형형색색의 지붕이 정말 화려하죠? 그리고 이어서 보시는 곳은 일본의 400년 된 니시키 시장입니다. 교토의 부엌이라 불릴 만큼 전통의 느낌을 잘 살린 명품 시장인데요. 물건들이 제법 비싼데도 손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폴란드 크라쿠프 중앙시장. 탁월한 외관에 많은 볼거리는 당연하고요. 기본 경력 50년 이상을 자랑하는 장인들의 솜씨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국가를 대표하는 명소가 될 정도로 아주 오랜 세월 명맥을 이어온 시장들이 있는데요. 해외 우수시장의 특징과 운영 노하우를 알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전통시장 발전에 힌트가 될 만한 정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쑥쑥,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수백 년 세월을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장.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은 해외 전통시장 사례를 통해 그 비밀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상품 진열 전문가 이람주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랑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해외 전통시장에 대한 강의를 예고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전통시장이 위기다, 침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해외 전통시장은 과연 어떤지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시장과는 조금 다른가요? 해외 전통시장도 우리나라처럼 어렵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0년, 200년 살아남은 전통시장은 그 시장만의 독특한 철학이나 특색이나 대체 불가능한 상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활성화된 해외 시장도 상당히 많아서 시장을 둘러보는 재미가 상당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강의를 통해 만나볼 시장은 어딘가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버로우 마켓과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구로문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영국의 버로우 마켓과 일본의 구로문 시장,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랑주입니다. 오늘은 해외 전통시장에서 배우는 진열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장이 100년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외국의 시장들은 어떻게 500년, 600년의 세월을 이기고 현재까지 살아남아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다양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게를 둘러보기로 결심했고 40이 넘은 나이에 배낭 하나 메고 겁도 없이 세계 전통시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간 세계 일주를 하면서 40개국 100여 곳의 시장을 방문했고 자신들만의 장사 철학으로 살아남아 고객에게 사랑받고 있는 여러 시장과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세월의 강풍에도 살아남은 시장과 상인들에게는 자신만의 확고한 장사 철학이 있었고 그들은 그 철학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두 발로 직접 전 세계의 전통시장을 다니며 경험한 여러 사례들과 그 속에서 배운 그들의 장사 철학, 진열의 법칙을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면서 런던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1276년에 문을 연 버로우 마켓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식재료 시장으로 영국 각지에서 최고의 품질의 식재료가 판매되는 곳입니다. 주말이면 런던 시민들은 자연산 버섯에서부터 직접 재배하고 기른 신선한 야채와 과일, 육류와 해산물, 수제 초콜릿 등 다양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이곳 시장으로 모여듭니다. 시장에 들어서니 이른 아침부터 동네 주민과 여행자들이 뒤섞여서 이미 북새통이었습니다.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처음 가본 저도 그 이유를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신선한 먹거리를 팔기 때문이었는데요. 통나무 위에 소담스럽게 올라앉은 물기를 촉촉하게 먹은 버섯이 정말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둥근 매대 위에는 플레어 스커트를 펼친 듯이 화려하게 진열된 토마토, 탐스러운 빛깔의 브로콜리와 피망, 잘 익은 호박 등 정말 밭에서 금방 따올 것 같은 야채와 과일은 어떤 연출이나 장치 없이도 자체 발광 중이었습니다. 살아서 아직도 펄떡거릴 것 같은 은색 갈치와 게, 참치 등 생선과 선홍색 빛깔만으로도 군침을 돌게 하는 육류, 소세지, 치즈 등 세계 최고의 식재료로 버로우 마켓은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 치즈 가게 앞에 재미있는 입간판이 서 있더라고요. 그 입간판에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치즈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 여기까지 왔는지 그 유통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까지 덧붙여서 쉽게 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시장에서 고객들이 사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산자와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시장인 가락시장이나 부산 감전동 새벽시장에도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모습이나 과일을 따는 할머니의 미소가 담긴 사진을 부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고객들이 더 신뢰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소소한 사진들이 시장과 고객들 간의 끈끈한 유대를 형성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열이 상품의 철학을 눈으로 보여주고 고객들에게 신뢰를 받는 대체 불가능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버로우 마켓에서는요, 각종 농, 축, 수산물과 그 요리법에 관한 정보 교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점이 바로 이 버로우 마켓이 다른 직거래 시장과 구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농수축산물 생산자들은 식재료를 사러 오는 소비자에게 보관 방법이나 조리법 등을 몸소 알려주는데요. 수십 년간 버섯을 팔아온 아주머니만큼 그 버섯을 가장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직접 채취해서 파는 버섯을 맛있게 요리해 먹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시작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 요리, 계절 음식, 간편식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입으로 전하던 것이 나중에는 종이에 적어서 복사를 해주기 시작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버로우 마켓 요리책인데요. 특히 제철 이 시즌에 꼭 먹어야 될 제철 식재료를 소개하는 부분이 가장 고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버로우 마켓 요리책을 $19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일반 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요리책이 있다니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상인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보는 곳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시금치를 팔아온 할머니는 시금치를 맛있게 데치는 방법을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각 식재료를 파는 상인들이 알고 있는 요리 노하우를 모아서 시장별로 레시피북이 나온다면 저부터 당장 받으러 갈 것 같습니다. 또 계절별로 꼭 챙겨 먹어야 할 생선들과 그 요리법을 담은 책이 시장에서 나온다면 젊은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책뿐만 아니라
시장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앞치마, 쇼핑백,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 3곳이나 있었습니다. 단순 판매 기능만을 가진 대체 가능한 시장이 될 것인가? 스토리와 재미, 경험을 공유하는 대체 불가능한 시장이 될 것인가? 버로우 마켓은 상품, 진열, 철학까지 대체 불가능한 시장의 답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버로우 마켓의 대체 불가능한 진열 방법은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전통시장과는 너무 먼 다른 나라의 얘기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어떤지 오사카에 위치한 구로문 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문 시장의 한 가게 앞을 지나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몸을 숙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노란 바구니에 빨간 딸기들이 소복히 담겨 있고 사람들은 딸기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얼핏 보니 제법 알이 굵은 딸기에는 긴 이쑤시개가 꽂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기 왜 이쑤시개를 꽂았지? 손으로 딸기를 집으면 물러지니까 저렇게 만들었나? 궁금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이쑤시개가 아니고 딸기 꼭지였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가게들은 딸기 꼭지를 짧게 잘라서 한 팩씩 포장해서 팝니다. 그런데 구로문 시장의 과일 가게에서는 딸기 꼭지를 5cm 정도 길게 잘라서 구매자가 원하는 딸기를 용량별로 팩에 직접 담아서 가져가도록 해놓았습니다. 왜 저렇게 꼭지를 길게 잘랐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짧게 잘라서 한 팩씩 팔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했을까? 그런데 그 주인의 답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봄이 와도 딸기밭에 갈 여유가 없어요. 봄을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딸기 가게 사장님은 딸기 꼭지를 남들보다 조금 더 길게 자르는 것으로 고객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대박 매출을 기록할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그리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굳어진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싶다면 고객을 기쁘게 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물건을 파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물건을 선택하는 고객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시장의 상점들은 모든 상품을 깨끗하게 소포장해 주변 백화점이나 대형 소매점과 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제품이 정찰제를 고수하고 있었으며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제 가격에 판다는 전략을 내세워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구로문 시장의 생존 비결은 양이 아니라 바로 질이었습니다. 170년이나 되는 시장의 역사답게 대다수 상점들이 3대, 4대를 이어오며 철저하게 단골 관리를 하고 있는 점도 구로문 시장이 가진 탁월한 경쟁력 중에 하나입니다. 180여 개 상점 대부분이 200여 명에서 많게는 2,000명까지 단골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할인점보다 나은 배달 서비스로 단골 고객 중 절반 이상이 대를 이어 또다시 시장을 찾는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 시장을 제대로 구경하고 싶다면 촌입에 있는 아무 점포나 들어가 시장 지도를 달라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상점의 이름과 특징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점포 위치와 전화번호, 취급 물품 등이 한 장의 지도 앞뒤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또 지도 뒷면에는 시장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스케줄이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계절별로 생선의 날이나 과일의 날 등을 정해서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철에 꼭 먹어야 하는 제철 음식들을 이런 행사를 통해 고객들이 챙겨 먹기를 바라는 상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통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구로문 시장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시장의 정신을 이어받은 각각의 점포들이 실천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딸기 꼭지를 길게 잘라 고객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작은 정성들이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객이 쉽게 찾아와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다면, 또 품질이 좋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면 전통시장이 살아남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전통시장 1편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형제의 나라 터키.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자 죽기 전 꼭 가봐야 할 버킷리스트 장소, 그랜드 바자르 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5세기에 건축된 그랜드 바자르는 터키의 유구한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각종 상품이 모이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이자 500년 전통을 이어온 그랜드 바자르 시장. 그 성공 비밀 지금 확인 들어갑니다. 휙휙 돌리고 그랜드 바자르의 쇼를 보여주는 달인이 떴다. 커다란 카페트를 한 손으로 능수능란하게 돌리는 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바닥으로 쫙 펼쳐져 한눈에 보이는 카페트. 한 땀 한 땀 정성 들인 수공예 품은 터키의 대표 자랑거리입니다. 터키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랜드 바자르 시장. 진열 또한 남다른데요. 형형색색 황홀하게 빛나는 램프들, 마치 모자이크된 것처럼 아름답게 달려있네요. 손님들이 저 멀리서도 램프의 다양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니, 돋보이는 진열, 섬세하다, 섬세해. 이곳은 어디? 바로 그랜드 바자르에서 가장 빛난다는 금 시장인데요. 투명한 진열장에 번쩍이는 금 제품들을 보이게 진열했으니 지나가는 관광객들 시선은 단연 고정. 휘황찬란한 금 제품에 넋을 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랜드 바자르의 매력에 푹 빠져있을 찰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익은 소리에 귀가 번쩍하고 반가운데요. 뭐래요? 안녕하세요. 저 홀로 됐어요. 이리로 오세요. 수능사요 진짜요.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말을 익혀 구사한다는 상인. 낯선 땅에 온 외국인을 향한 이런 친근하고 유쾌한 호객. 판매 매출로 쉽게 이어질 수 있겠죠. 눈을 돌리자 보이는 곳은 그랜드 바자르 12번 게이트. 옛날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는데요. 전통 시장을 지켜내려는 장인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장인들의 탁월한 기술로 탄생한 작품들, 탄성이 절로 나오네요. 독특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지켜가는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 상품에 대한 자부심과 남다른 진열법이 돋보이는 그랜드 바자르. 손님과 시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요? 시장은 전통을 이어갈 때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그랜드 바자르. 다음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또 만나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버로우마켓 강의 중에 한 입간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과 치즈 유통 경로가 적혀 있다는 게 인상에 참 남았습니다. 그런 건 우리나라 전통시장에 적용해도 좋을 것 같던데요? 적용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봉평시장을 갔었는데요. 우거지국을 파는 집이었는데 그 앞에 현수막에 뭐 되게 삐까번쩍한 건 아니었지만 되게 소박하게 현수막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뒷마당에서 직접 재배한 우거지로 우거지국을 끓입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 말에 너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거지 국을 제가 먹으면은 막 겨울을 잘 날 것만 같아서 거기서 제가 그런 문구 하나 때문에 들어가서 먹었던 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김해 동상시장의 정육점인데 아저씨가 과일을 재배하세요. 과수원을 운영하세요. 그래서 불고기 양념을 직접 재배한 무농약 과일로 만든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하나 덧붙여가지고 과일을 그러면은 통째로 이렇게 옆에 좀 갖다 놔라. 그렇게 해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를 제가 적용을 해본 적도 있고 실제 되어 있는 곳도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활용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 구로몬 시장에서 하고 있는 생선의 날이나 또 과일의 날 이벤트도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에서도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힌트가 됐으면 합니다. 재미있는 해외 전통시장 이벤트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국 런던에 코벤트 가든이라는 시장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365일 이벤트가 열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뭐 추석 때, 뭐 설날 때 이렇게 잠깐 행사를 하고 마는데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벤트 타임이 쉬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을 따라 쭉 올라가면 이렇게 뭐 저글링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5m 높이에서 고개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클래식 공연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공연을 매번 이렇게 하려면 상윤회에서 저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여기에서는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각자 자기 타임에 이걸 기입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스케줄을.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 이렇게 팁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벤트 공간을 내어주는 걸로 서로 예술가들이랑 콜라보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자갈치 시장 가보면은 그런 식으로 좀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다양하게 이벤트와도 콜라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시적인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365일 끊기지 않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오늘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랑주 강사님이 말하는 장사의 비밀 어떤 게 있을까요? 함부르크 어시장은 놀이터 뺨치는 장터다. 네. 전통시장과 놀이터 상당히 안 어울립니다. 어떤 조합인가요, 이게? 제가 함부르크에 있는 이 큰 어시장을 제가 갔는데요. 새벽에 가야 돼요. 여기는 새벽에 이제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막 걷는데 저는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물밀듯이 시장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 캡틴 모장 같은 거 쓰고 막 이렇게 목에 스카프 같은 것도 메고 거의 뭐 놀이동산에 지금 입장권 끊으러 가는 사람처럼 시장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은 일요일 아침은 함부르크 어시장과 함께라는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들어갔는데 막 사람들이 다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댄스홀에 왔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다 춤을 추고 있는데 아침에 홀 중앙에 보면 이제 뮤직 락 페스티벌처럼 그렇게 음악들을 많이 틀어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공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되게 특이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음악을 즐기고 음식을 먹고 나오면은 또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냐면 바구니 하나가 10,000원인데 거기에 뭐 생선, 빵, 과일이 한 바구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통해서 그 바구니를 저렴한 가격에 사서 오는 바구니 세일 이런 행사들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이벤트와 또 세일 행사가 여러 가지가 하고 있군요. 또 놀이터 뺨치는 시장, 다양한 놀이로 가득 찬 시장이 우리나라 전통시장에도 많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 뭐 없을까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보면은 네. 그냥 생선만 우리가 사가지고 먹게끔만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무대라든지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예술가들이 공연할 장소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길거리에 해야 되는데 이런 무대를 만들어주면 예술가들도 도움이 되고 또 시장에 오신 분들은 예술가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럼 눈과 귀가 다 즐거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비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투알리엔 마르크는 숲에 있는 시장이다. 아니, 시장에 숲이 있나요? 제가 여기 가서 너무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때 갔을 때가 이제 막 여름이 되려고 초록색 잎사귀들이 막 이렇게 된 시장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케이드가 있는데 여기는 아케이드가 없어요. 시장 입구를 딱 들어가는데 숲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시장 안에 정말 숲이 있나요? 숲이 있어요. 있는데 1,00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름이 비어가든이라는 곳인데 6개의 맥주 부스가 있고 맥주 맛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러면 이 맥주가 맛이 바뀔 때마다 그 독일에 있는 시민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맥주를 테스팅하면서 그게 안주 있죠. 상인들이 팔고 있는 안주를 같이 먹으면서 거기서 자연과 함께 음식을 즐기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네, 독일 미넨에 있는 빅투알리엔 마르크, 저도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네. 선진시장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당첨이 되면 네, 시장에 갈 수 있으니까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한번 응모를 해보시고 같이 저는 해외 많은 시장을 둘러보고 한국 전통시장에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많은 해외 전통시장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는 저거는 우리도 꼭 한번 벤치마킹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화 주시겠어요? 국내의 전통시장에 벤치마킹을 가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깝잖아요. 그래서 짧게 주말이나 아니면 한 2박 3일 정도 이용해서 해외 전통시장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장사의 비밀을 설명해 주실 건가요? 다음도 아직 못 다 소개한 시장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도 해외 전통시장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더 재밌고 흥미로운 해외 전통시장 이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품 진열 전문가 이랑주 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버로우마켓의 유리책, 일본 구로몬 시장의 정찰제.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해외 전통시장 사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